지금 여러분의 통장에 찍히는 그 숫자가 다음 주에도 그대로일 거라고 믿으시나요? 만약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내일 아침 갑자기 내 월급의 3분의 1이 증발해 버린다면 당신의 가족과 삶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난주 대한민국에서 가장 탄탄하다고 믿었던 연봉 1억 원의 킹산직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노동자들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25년을 숙련된 기술자로 살며 자부심을 가졌던 김 대리가 받은 급여 명세서에는 작년보다 무려 210만 원이 줄어든 410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1년이면 2,500만 원이 넘는 돈이 공중으로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월급은 깎였는데 공장의 생산량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7만 대를 뽑아내던 공장이 이번 주에는 7만 5천 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일을 덜 하는데 차는 더 많이 만들어지는 기묘한 상황. 그 중심에는 독일에서 건너온 쿠카라는 이름의 로봇 팔들이 있습니다. 한 대당 8억 원짜리. 이 기계들은 김 대리가 8시간 동안 땀 흘려야 겨우 끝내던 용접을 단 5시간 만에. 그것도 오차범위 0.0mm라는 신의 영역에서 완벽하게 해치웁니다. 우리는 흔히 기술 발전이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업은 이미 수년 전부터 여러분의 자리를 지우기 위해 치밀하게 움직여 왔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2020년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정신없던 시기에 독일 지멘스와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해 2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겉으로는 효율성을 말했지만 속내는 명확했습니다. 50% 수준이던 자동화율을 80%까지 끌어올려 사람이 필요 없는 성격을 만드는 것이었죠. 테슬라 출신 엔지니어들을 연봉 3억 원씩 주고 스카우트해온 이유도 단 하나입니다. 말 안 듣는 사람, 대신 24시간 돌아가는 기계의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위협하는 건 더 이상 경기 불황이 아닙니다. 바로 효율이라는 이름의 칼날입니다. 기업은 이익을 위해 움직입니다. 현대차 노조가 12년 연속 파업하며 임금을 올릴 때 회사는 겉으로는 굴복하는 척하며 뒤로는 로봇 군단을 준비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합니다. 로봇 한 대가 사람 3명분의 일을 해내는데 파업도 안 하고 보너스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제 회사는 여러분을 해고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저 야근과 특근을 없애버리면 그만입니다. 기본급만으로 생활이 불가능해진 노동자들이 스스로 짐을 싸서 나가는 자발적 퇴사에 덫을 놓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실물 경제의 가장 차갑고 잔인한 단면입니다. 절망은 소리 없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김 대리의 연봉이 1억 2천에서 9천만 원대로 주저앉은 건 단순한 수치 변화가 아닙니다. 600시간의 노동시간이 증발했다는 뜻이고 이는 곧 가정을 지탱하던 실물 경제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시급 3만 원인 노동자에게 야근과 특근 수당은 생존줄과 같았습니다. 1.5배의 가상금이 붙는 그 달콤한 수당들이 로봇의 24시간 풀가동으로 인해 완전히 거세당했습니다. 회사는 로봇 도입에 1,200억 원을 썼지만 노동자들의 수당을 깎아 1년에 아끼는 돈만 4천억 원에 달합니다. 단사 개월이면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고 그 다음부터는 매년 수천억 원의 순이익을 남기는 구조입니다. 이 논리적인 학살 앞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자부하던 노조는 왜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세대 간의 균열이라는 정치적 변수를 읽어야 합니다. 과거 90%를 상회하던 파업 찬성률이 지난주에는 59%까지 떨어졌습니다. 50대 간부들이 투쟁을 외칠 때 2030 젊은 노동자들은 차갑게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파업해서 월급 깎이느니 차라리 로봇이랑 공존하는 법을 찾는 게 낫지 않나? 라는 회의론이 번진 겁니다. 회사는 이 신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노조가 힘을 잃은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해 자동화는 경영권의 영역이라며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현상이 자동차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아는 이미 광주 공장에 900억을 쏟아부어 자동화율을 80%로 높였고 신규 채용은 작년에 3분의 1 수준인 150명으로 줄였습니다. KG 모빌리티는 한술 더 떠 자동화율 95%라는 사실상 사람 없는 공장을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노동자를 밖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산업 트렌드가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물건을 만드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구조적 인종 청소와 다름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기술의 유통기한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김대리가 25년간 연마한 용접 기술은 로봇이 입력된 코드를 실행하는 단 일주일 만에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숙련도가 높을수록 대체되기는 더 쉽습니다. 로봇은 사람처럼 손을 떨지도 않고 피로를 느끼지도 않으며 레이저 센서로 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으니까요. 이제 노동시장의 주도권은 완전히 기업으로 넘어갔습니다. 인구 감소로 노동력이 부족해질 거라는 낙관론은 비웃기라도 하듯 기업은 AI와 로봇이라는 더 저렴하고 강력한 대안을 찾아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일자리는 숫자로 환산되어 폐기 대상 리스트에 오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거대한 절망의 파도 앞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밧줄은 정말 없는 걸까요?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들에게 회사가 내민 카드는 재교육기였습니다. 겉보기에는 참 따뜻해 보이죠? 로봇에게 자리를 뺏겼으니 이제 로봇을 부리는 법을 배워라는 논리입니다. 현대차가 운영하는 스마트 팩토리 아카데미가 바로 그 현장입니다. 지난주에도 이곳에서는 25년 넘게 용접봉을 잡았던 50대 노동자들이 돋보기를 쓰고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낯선 코딩 언어와 씨름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평생을 손기술과 근력으로 살아온 분들에게 파이썬이니 C 언어니 하는 로봇 프로그래밍은 외계어나 다름없습니다. 통계는 이 희망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작년 교육 이수자 100명 중 30%가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 차라리 몸 쓰는 일을 다시 하겠다. 며 고개를 떨군 이들의 대부분은 50대였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노동자들이 일주일이면 익힐 기술을 김대리 같은 숙련공들은 한 달을 매달려도 손에 익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 격차가 낮은 에이지즘의 실물 경제입니다. 기술을 배우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기술을 배우지 못하는 세대는 알아서 도태되라는 선고와 같습니다. 지갑 사정은 더 처참해집니다. 교육기간 동안은 야근도 특근도 없습니다. 기본급만 받으며 공부에 매진해야 하는데 대출이자와 자녀 등록금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교육을 무사히 마치고 기술직으로 전환된다 해도 문제입니다. 예전처럼 몸을 써서 버는 노동의 가치는 사라지고 기계가 멈추지 않게 감시하는 관리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급여 체계 자체가 바뀝니다. 연봉 1억 원의 시대는 그 어떤 교육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과거의 영광이 되어버린 겁니다. 회사는 이 과정을 통해 인력을 자연스럽게 정계화하고 교육에 적응하지 못한 고임금 고연령 노동자들을 퇴직의 길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생이라는 가면을 쓴 현대판 고려장입니다. 왜 정부나 정치권은 이 비극을 방관하고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국가 경쟁력이라는 거대 담론 앞에서 개인의 일자리는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테슬라의 기가팩토리가 자동화율 98%로 차를 찍어내고 일본 도요타가 95%의 공정 효율을 자랑할 때 한국만 노동권을 이유로 로봇 도입을 늦춘다면 우리 자동차 산업은 통째로 붕괴할 것입니다. 정부 입장에선 기업이 로봇을 들여와 이익을 내고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고임금 노동자 수만 명을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매력적인 경제 지표로 다가옵니다. 실제로 이번 주 발표된 산업통상자원부의 데이터를 보면 스마트 공장 도입 기업의 생산성은 평균 30% 이상 증가한 반면 고용 인원은 15% 감소했습니다. 정치적 변수 또한 노동자들의 편이 아닙니다. 과거 노조의 표심을 의식하던 정치인들도 이제는 로봇세나 기본소득 같은 담론을 던지며 노동이 사라진 시대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에게 우리가 지켜줄 테니 안심하라가 아니라 어차피 일자리는 없어질 테니 다른 생존법을 찾아라 라는 최후 통첩과 같습니다. 시장은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현대차의 주가는 자동화율 발표 이후 연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노동 리스크가 사라진 깨끗한 재무제표에 환호합니다. 하지만 그 재무제표의 이면에는 한때 중산층의 상징이었던 3만 명의 울산공장 노동자들의 절망이 녹아 있습니다. 집값을 걱정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는 김대리의 고통은 기업의 영업이익이라는 단 한 줄의 숫자로 치환됩니다. 수급 구조 자체가 사람에서 자본으로 완전히 이동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던 노동의 시대는 끝났으며 이제는 기계와 자본이 모든 부를 독점하는 새로운 계급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우리는 아주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로봇이 모든 것을 대체하는 이 시대에 왜 어떤 이들의 몸값은 오히려 수직 상승하고 있을까요? 지난주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벌어진 일은 비극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부의 이동 경로를 보여주었습니다. 로봇이 늘어날수록 그 로봇을 설치하고 세팅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뇌를 고치는 전문 엔지니어들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김 대리의 연봉이 깎일 때 로봇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30대 초반의 엔지니어는 성과급을 포함해 1억 5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잔인한 반전의 시작입니다. 이제 경제의 중심은 성실한 노동에서 희소한 지식으로 이동했습니다. 과거에는 남들보다 1시간 더 일하는 것이 미덕이었지만 이제는 로봇 백대가 1시간 동안 할 일을 10분 만에 끝내도록 코드를 짜는 능력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지갑 사정을 결정짓는 변수가 근태에서 데이터로 바뀐 겁니다. 실제로 실물 경제 현장에서는 로봇 유지보수 전문가 자격증을 가진 이들이 중소기업 사장급 대우를 받으며 스카우트되고 있습니다. 킹산직의 몰락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부의 주인이 바뀌는 거대한 세대교체이자 기술교체입니다. 이 반전의 서사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표는 자산의 형태입니다. 노동으로 번 돈을 저축만 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기계가 생산하는 부의 일부를 내 것으로 만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로봇이 생산성을 높여 기업의 이익이 늘어난다면 그 기업의 주주가 되어 배당금을 받는 식으로 내 소득 구조를 다각화해야 합니다. 김 대리가 절망하며 집을 팔까 고민할 때 옆 동네의 젊은 노동자는 삭감된 수당만큼의 가치를 자동화 솔루션 기업의 지분에 투자하며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위기는 평등하게 찾아오지만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건 결국 이 게임의 룰이 바뀌었음을 인정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당장 코딩을 배울 수 없는 대다수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두 번째 반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동화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의 손길이 닿아야만 하는 영역의 가치는 더욱 희소해집니다. 이번 주 서울의 한 수입차 서비스 센터를 보십시오. 로봇이 차를 조립할 순 있어도 사고 난 차의 미세한 굴곡을 펴내고 고객의 감성을 만족시키는 복원 작업은 여전히 인간 베테랑의 영역입니다. 자동화가 침범하지 못하는 최후의 5% 공정, 그곳에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 데이터에 따르면 단순 생산직의 임금은 하락하고 있지만 고도의 감각이 필요한 특수 정비, 맞춤형 튜닝, 하이엔드 수제 공정의 단가는 지난 1년 사이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대량 생산은 로봇에게 맡기고 인간은 대체 불가능한 정교함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김 대리가 25년 동안 쌓은 용접 기술을 단순히 공장 라인에서 쓰는 게 아니라 예술적 감각이 필요한 특수 제작 분야로 전환했다면 그의 연봉은 깎이는 게 아니라 배로 뛰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희망이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수급 구조가 증명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회사원이라는 계급장을 떼고 스스로를 하나의 솔루션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내 기술이 로봇보다 저렴하다면 도태될 것이고 로봇이 흉내 낼 수 없는 가치를 지녔다면 독점적 지위를 누릴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당장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내 직무에서 로봇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 부분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기계는 효율을 만들지만 인간은 가치를 만듭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킹산직의 몰락이라는 것엔 파도 위에서 서핑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현대차가 공언한 2027년 완전 자동화 시점은 이제 고작 2년 남짓 남았습니다. 그때가 되면 울산 공장의 풍경은 지금보다 훨씬 더 적막해질 것입니다. 10,000명의 노동자가 사라진 자리를 AI 시스템이 채우고 인간은 그저 에러 메시지가 뜨지 않는지 모니터를 지켜보는 존재로 전락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공포스러운 시나리오 속에서도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이 변화의 흐름을 읽고 미리 준비한 자들에게는 유례없는 자산 증식의 시기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시점을 짚어봅시다. 2026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노동의 소멸이 가시화되면서 정부의 정책 자금이 재교육과 전직 지원에 쏟아질 것입니다. 이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국가가 주는 지원금을 받아 내 몸값을 올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또한 실물 경제 측면에서 자동화 수혜를 입는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40%를 넘나드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내 노동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자본소득이 채워질 수 있도록
내 자산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합니다. 확신하건대 킹산직은 사라지지만 기술 자본가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기술이 세상을 지배할지 알고 그 길목에 먼저 가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부를 독점할 것입니다. 지난주 김대리가 흘린 눈물은 구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지만 동시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는 생존의 매뉴얼을 다시 짜라는 경고등입니다. 2027년 울산 공장의 로봇들이 승리의 축배를 들 때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겠습니까? 기계의 명령을 받는 쪽입니까? 아니면 기계가 벌어다주는 돈을 관리하는 쪽입니까?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부가 재편되는 현장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킹산직의 몰락을 보며 혀를 차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 불길은 조만간 여러분의 사무실, 여러분의 가게, 여러분의 공장으로 번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게임의 설계도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이 혼란을 이용해 평생 꿈꿔온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3가지를 실행하십시오. 첫째, 내 소득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도적으로 줄여나가십시오. 내 몸이 직접 움직여야만 돈이 들어오는 구조는 로봇 시대에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둘째, 로봇과 협업하는 능력을 키우십시오. 코딩을 마스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계가 처리한 데이터를 해석하고 그 결과물에 인간적인 통찰력을 더해 부가가치를 만드는 법을 익히십시오. 셋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인사이트를 확보하십시오. 매일 쏟아지는 경제 뉴스 속에서 숫자의 이면에 숨겨진 기업의 욕망과 시장의 흐름을 읽어내야 합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아니, 이미 변해버렸습니다. 지난주 울산 공장에 정문을 나서던 김대리의 뒷모습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도 혹은 우리가 탈출해야 할 과거의 유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연봉 1억의 환상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로봇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당신만의 성벽을 쌓으십시오. 변화의 파도에 휩쓸려 갈 것인가? 아니면 그 파도를 타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것인가?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터닝 포인트가 되길 바랍니다.